자, 보시죠. 12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9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체계 잡기인데 이거 잡으면 국토계획법원 전체 부분이 다 끝납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발까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두 개 부분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한 5주 정도죠. 5주 정도 딱 하면 체계 잡기는 다 끝납니다. 전 범위에 대해서. 그럼 그 뼈대만 딱 잡아놓으셔도 아까 얘기했죠. 되게 전체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살을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죠. 이 부분이 이제 사적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제 공적 개발. 공적 개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공적 개발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인가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뭐죠?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 도로인데 어디에 속하죠? 기반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로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기반 시설.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전부 도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죠? 기반 시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중에서 도로가 되는 거죠. 되죠? 근데 오늘 얘네의 다른 이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이름이 좀 많아요, 이렇게. 자, 이게 기반 시설 중에 하나죠. 기반 시설 중에 어느 하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요소 기억나세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억나세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 시설 중에 어느 하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디다가요? 이 지역에. 이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 그 도시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특별시, 광역시 여러 군데 있겠죠. 그 중에 어느 하나로 하기로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지형도면에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작성을 하고 그걸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함부로 다른 건 못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이게 기반시설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도시군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거기다 짓기로 결정을 한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도로. 도로인데 이게 이름이 원래는 뭐라고요? 또 기반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반시설이 그 지역의 도시군의 관리계획으로 지어지기로 결정을 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도로지만 기반시설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 얘기예요. 뭐라고 부르냐? 그걸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원래는 뭐예요?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원래는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이 여기에 지어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지어지는 거니까 그 지역의 시설이 된다고. 그 지역의 시설이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군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죠. 그래서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기반시설을 하면 틀린 거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죠. 원래는 기반시설이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너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 거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걸 바꿔서 내요. 이것과 얘네를.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나와요. 엄청 틀리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다른 걸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요 또.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꽃이 되는데 꽃이 아니고 뭐죠? 냄비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은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고. 됐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시면 옛날에 그 조용필 그 노래할 때 아시죠? 기도하는 아시죠? 조용필이 기도하는 이러니까 객석에서 어떻게 돼요? 계획시설 이렇게 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계획시설 아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 즉 기반시설이죠. 이거를 설치한다든지 이제 또는 정비한다든지 개량하는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뭐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뒤에다 사업만 붙이면 돼요. 우리 자동차 가지고 사는 사업이 뭐예요? 자동차 사업. 부동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부동산 사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업만 붙이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이름 갖다 붙여요 또. 정말 쉬운 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사업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게 기반시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기반시설이 아니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에 결정이 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로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 했어요, 제가. 개발 행위를 하는데 허가 대상이 있는데 그 허가 대상 건공물 토토토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인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군 계획을 짰죠.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을 짰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을 짰는데 그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관리계획이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럼 그걸 짰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획을 했으면 이제 개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설치하는 해야 돼요.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 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하나에 대한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만 하면 돼요. 개발만 하면 돼요. 그 개발을 하려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도로부터 깔아야지. 기반시설부터 해야죠. 그 기반시설부터 까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공적 사업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거기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는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그 계획이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죠.
그럼 그게 다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 개발만 하면 되죠. 근데 개발하는 게 전체 도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부터 확보해야죠.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부터 먼저 정하고 그 하는 사업을 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이가 돼? 근데 그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겠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는. 근데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것만 도시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만 깔아서 될 게 아니거든. 전체 도시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사업도 도시군 계획에 대한 사업이라고. 근데 이거를 또 국토계획법에서 하려니까 국토계획법이 뭐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것만 빼내서 어디서 다시 하자? 도시개발법에서 이 부분만 딱 새롭게 하자. 이게 도시개발법 양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그걸 빼냈다고. 안 빼냈으면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아니고 뭐죠? 1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 하나 빼낸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근데 그 도시군 계획에 대한 사업은 기반시설을 까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전체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 비용이라 하거든요. 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할 때까지 다시금 재생산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사업도 필요한 거예요? 정비 사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도시군 계획에 대한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정비 사업도 국토계획법에 집어넣으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법 따로 하나 만들어서 빼내.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 개의 법은 하나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 물론 따로따로 시험 문제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건축법, 주택법은 완전히 별개로 나오는 거. 농지법은 또 완전히 별개고. 무슨 말이가 돼? 그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걸 하고 난 뒤에 국토계획법을 하고 난 뒤에 보통 건축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원칙은 뭘 먼저 해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법을 하고 그리고 정비법을 해야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원래는. 됐나요? 근데 이제 정비법 하기 전에 개발을 하니까 어차피 건축을 하든 주택을 하든 그 부분 가지고 같이 해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먼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5주 차가 딱 끝나면 뭘 먼저 할 거냐면 주택법을 먼저 할 겁니다. 주택법하고 농지법부터 먼저 법령을 12월 달에 끝낼 거예요. 한 3주 정도 될 때 끝낼 겁니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처음부터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야심차게 1월 달부터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그때부터 오시는 분 중간부터 나가면 이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나가면 이제 처음 나가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처음부터 나가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뼈대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법은 따로따로 법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6과목이라고. 과목 자체가 6과목 법령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게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부터 먼저 까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바로 기반시설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비하는 건 정비 사업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나만 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 다 틀린 거라고. 이거는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는 맞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한다. 그건 맞지. 포함된다. 그건 맞지.
무슨 말이야?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신청하고 막 그랬죠. 이신청이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출제자도 이게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이신청에서 복수 정답으로. 오케이 인정. 예, 이렇게. 우리가 몇 개 인정해요. 매년마다. 올해도 문제 부분에서 몇 개 정도, 1차에서 한 개 정도, 2차에서 한 개 정도, 매년 보면 한 개 정도나 두 개 정도는 보통 하니까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기다려 보셔도 될 만하죠. 특히 중개사법에서는 오타가 난 게 있어가지고 중개사법 맨 마지막 문제가 죄송한 이 얘기 중에 하나긴 한데 뭐가 맞아요? 축적이 맞아요? 축척이 맞아요? 축적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지형도면, 우리 조금 전에 지형도면 했죠? 지형도면이 5만 분의 1 그리고 25만 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맞아요? 밑에가 맞죠? 축적은 어떤 기술력이 쌓이는 거. 축척은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일. 규모를. 근데 이게 이걸로 나왔거든요. 지형 도면이 나오면서. 근데 죄송한 거는 제가 이제 작년 수업하면서 암기장에 보면 그게 이제 공법이 안 나오고 중개사법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형도면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작년 암기장 보시면 아마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적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냐 이거 냄새가 난다. 어떻게 오타를 그대로 내느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모두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오고 저도 알았어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이번에 시험 나오면서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고 감독관들이 얘기를 했대요. 이 부분이 이겁니다 하고. 근데 칠판이 적기도 하고. 근데 말로만 한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신청 부분이 들어갔죠. 이 부분. 오타가 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험 문제 중에서. 예. 저 한참 웃었어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예. 그랬습니다. 자, 됐나요? 이 부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 뭐죠?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다 맞네요. 답은 5번. 아주 쉽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군 왜 이게 나와 있죠? 결정권자 아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보게 됩니다. 앞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거는 여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본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부분 나오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나오죠.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결정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정비법 가면 개발법 가면
도시개발 사업 하죠. 그때 이 얘기를 또 해요. 개발 사업을 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구역을 정하는 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구역 정하는 자는.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자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정비법도 마찬가지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사업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됐나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체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그 시설이 기반시설이란 시설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기로 결정됐는지를 결과가 나야 되죠.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고시하면 이제 사업을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게 들어갈 위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되고 그걸 고시해야 된다고. 이걸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결정권자 누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장 이렇게 된다. 우리는 국장,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칙 예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사업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항상 계획.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한다고요? 계획부터 짜야죠. 그래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누가 짠다고요?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수립을 하겠다고. 됐나요? 그럼 수립권자가 누굴까요? 도시군이잖아요. 도시군. 도시군이니까 그 관할구역 장이 수립을 하겠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시군 나오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그 도시군 장이 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근데 그거를 광역이라 그러면 두 개의 도시가 되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고 이건 광역이 아니죠. 광역이 아니니까 누가 하는 거야? 한 명이 하는 거야. 한 명이. 각각 그 관할구역 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자가 해야지. 위에 있는 자가 정해줘야지.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고요. 왜 한 명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면 이게 전라도 쪽의 광주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를 하는데 이게 한 번만에 안 돼요. 뭐냐면 철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단계로 하고 그게 3년 기준이에요. 3년. 사업을 해서 3년 이내 부분일 때 1단계, 3년을 넘었으면 2단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년 이내에 끝나는 공사다. 그러면 1단계에서 끝나면 된다고. 근데 3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계를 나누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몇 년 정도 할 건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1단계가 여기가 전체적인 1단계. 먼저 1단계 계획부터 짜겠죠. 구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부터 간다. 지하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3년을 넘었으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돌기로 했는데 이게 3년 이내에 안 된다고. 그럼 그 다음은 뭘 짜야 돼? 2단계를 짜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관할구역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장들이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이니까. 이제는 하도 많이 봤어. 이제는 뭐 꿈에 나오지 않아요? 꿈에 나오죠 이제는. 안 나와요. 더 봐야 돼. 그러면 더 봐야 돼. 꿈에 나오려면 누가 돼요? 특별시장, 그 다음 광역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네.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단계별로. 그럼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럼 사업을 하려면 누가 정해져야 돼요? 사업하는 시행자가 정해져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공적 개발이잖아요. 공적 개발이니까 원칙은 누가 하도록 할까요? 수립한 자가. 행정청이. 수립한 자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니까? 공적 사업이니까. 공적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립한 자가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관할구역장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사업 시행자도.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자기네들이 관할구역장이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행정청이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정을 해야지. 다른 지정 시행자를 정해야 돼. 누가? 행정청자가. 그래서 비행정청인 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정받은 자가 바로 사업 시행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은 비행정청인 경우는 우리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행정청일 때 사업 시행자가 곧 누가 된다고요? 원칙은? 관할구역장, 수립권자가 곧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 누구라고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된다. 그 얘기. 됐나요? 원칙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립권자가 사업도 같이 해나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자,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국가계획과 강역도시계획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겁니다. 86조 4항에 보면 누구는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누가 하는데요? 관할구역장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그곳이 국가계획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국장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이게 예외적으로. 원래는 관할구역장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가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은 하는 자가 수립한 자가 사업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관할구역장이. 그러면 관할구역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시하고 도가 걸쳐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광역이 아니에요. 광역이면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광역이 아니에요. 광역이 아니고 걸쳐 있는 경우 있잖아, 이게. 원래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 도시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을 누가 해요? 그렇지. 그때 위에 한다고. 제가 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에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면 된다고. 원칙은 둘이 협의하면 제일 좋아요. 협의하면 최고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는 누가요?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근데 밑에 보면 또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죠. 시하고 군인데 시군이 걸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협의하면 제일 좋아요.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런 내용이 나중에 개발 가서도 다 똑같아요.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개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국가계획일 때는 무조건 국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고민이 없고, 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면 두 번째 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시군이 있죠. 시군인데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광역도시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원래는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광역도시 계획으로 한다고 했지만 같이 하기가 힘들다고 이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이 나오면 광역도시 계획이 되더라도 한 명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직접 한다고. 왜? 도관할 소속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부분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계획 나오면 누가 한다고요? 원래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하면 되는데 그걸 국가계획 차원에서 하면 국장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한다. 됐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해야 되죠. 근데 사업을 바로 못 들어가요.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게 바로 실시계획. 실제로 제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부분 지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인가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인가받아야죠. 인가받아야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수립을 했고 여기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럼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권자가 뭐 해주면 돼요? 실시계획을 인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네. 이거 인가권자는 예외적으로 만약에 국장이 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관할구역 장이 할 수 있죠. 관할구역의 장은 두 번째 서열은 자기 권한이 있죠. 권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위에서 할 수 있는데 밑에 시장하고 군수는 권한이 없으니까 위에는 누가 해요? 도지사.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관리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리계획하고. 왜냐하면 이게 도시군이잖아요. 지금. 도시군인데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주는 자는 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장에 수립한 건 국장이 하면 되고, 그럼 도시군 관할구역이 했는데 광역시장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광역시장이 자기가 인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장은 특별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근데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는 권한이 없다고. 그럼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도시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대도시는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도시 시장이 뭘 했다? 수립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외우면 문제에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못 찾아요. 이거를. 어느 한 도시를 주어지고 이걸 물어보면 이걸 생각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다고. 어차피 공법은요, 모르는 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공법이 왜 그나마 괜찮냐면 모르는 문제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모르는 문제는 아예 모르니까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죠. 정말 안 좋아요. 왜? 어설프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예 확실하게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게 아니니까 시험장 가서 막 고민을 하게 돼요.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기출문제만 해도 기출문제도 다 못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기출문제까지 기출문제만이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기출문제 15개는 치만 하더라도 그것도 다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못해서 뭐냐면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끼고 또 한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니 공법만 하면 해야죠. 2차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출만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는 2차만 하는 분들. 근데 동차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필망이에요. 필망. 동차 못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공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동차를 못한다고. 공법은 50점 이상 과목이지 이게 고득점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제가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쉬우면 80점, 70점 이상 다 놓는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광범위하게 공부해 보세요. 점수가 높은지 절대 안 높아요. 난리가 나요. 이만큼 했는데 뭐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그 범위를 자주 반복해서 하는 거를 양을 많이 한 건 괜찮아요. 공부량을. 근데 공부 범위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제 말은. 공부를 적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하는데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법은. 그럼 필망이에요, 진짜. 정말 안 돼요. 근데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좀 파고드세요. 파고드세요. 파고들어도 괜찮아요. 왜? 세 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과목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공시세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동차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게 얘기했죠, 제가. 어설프게 알면 답을 찾기가 힘들다고. 근데 진짜 딱 해야 될 것만 하면요. 이 문제 나 모르는데 제끼고, 문제 제끼고. 그럼 딱 제끼면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거만 풀면 돼요, 그냥.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아는 걸 그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는 걸 어설프게 알면 이거 제꼈죠? 이거 제꼈죠? 다 제껴. 그럼 맞는 게 없어요.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무슨 얘기죠?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가권자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대도시의 시장이 입안을 했다. 입안이 아니고 수립을 했다. 단기별 집행계획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럼 그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누가 그걸 해줄 거냐 그 얘기예요. 누가 해주면 돼요?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시장이 만약 했다. 일반 시장 안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정도 치고 날 정도가 돼야 이게 잡혀 있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국장, 대도시시장, 뭐더라,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이렇게 왜요? 그러다 이거 하나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아니 시도지사를 외웠는데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문을 보니까 내가 외운 대로 안 나오고 특광, 특특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죠? 국장 이렇게 외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어떤 하나의 지역을 주어주고 나는 이 지역만 외운 게 아니고 다 외웠는데 지역이 또 없고 하나만 이렇게 되니까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공법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개념 이해하고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돌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됐나요? 그래서 인가권자는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부적으로 국장이 했으면 국장이 인가를 해주면 된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이거 빈칸 있다고 해서 빈칸만 무조건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처음은 그렇게 이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이것만 진짜 시간 내에 시간을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몇 분을 딱 드릴 거예요. 그 몇 분 내에 그걸 딱 쓴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 진짜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만 잡아놓으시면. 그럼 웬만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거든요. 공법은. 이게 해놓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 안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 흔들림이 없으니까. 뼈대가 있는데 왜 흔들려? 뼈대가 없어야 흔들리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자, 됐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밴드 부분 계속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암기장 숙제도 나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매일 제가 문제를 드리고 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제 암기장 지금 테마 5번째까지 나갔잖아요. 그럼 5번째까지 암기장을 이제 시간 몇 초 정도 걸렸다고 써보는 거. 이거 제가 읽고 써보는데 뭐 2분 걸렸습니다, 3분 걸렸습니다. 그 시간 체크해서 올리는 거를 암기장 방을 따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인증사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몇 분 걸렸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사진을 다 찍을 필요는 없고 한 장만 딱 찍어가지고 한 장만 찍어서 올리고 여기다가 여기까지 하는데 뭐 5분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단축이 돼요, 진짜. 시간을 주는 이유는 왜 주는지 알죠? 집중하시라고. 집중하시라고. 왜? 쓰면서 딴 생각하니까. 집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받으면 고시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시설 사업을 뭐죠? 시행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 있어요. 누가 시행해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 시설이 그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죠, 지금. 결정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여기부터 시점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제가 이걸 빈칸을 해놓은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고 그게 고시된 다음부터 언제까지? 사업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사업 시행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년간? 2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고 난 뒤에.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개발도 안 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20년간 사업 시행 부분을 하지 않으면 언제? 20년이 되는 다음 날 결정한 거 있죠, 저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다른 거 뭐 개발하든 말든 해도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실효된다. 효력이 없어진다. 실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요?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년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론적인 내용 들어가면 이것의 딱 반이 몇 년이에요? 10년간 안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10년간. 그럴 경우에는 이게 20년까지는 이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결정한 게 10년간 안 하면, 아니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기 재산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니 할 건지 안 할지 빨리 결정해라고, 안 그러면 이 땅 그쪽에서 사가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딱 반, 10년 이내에 또 뭔가를 안 하면 매수자한테 매수 청구하세요. 매수 의무자한테 하세요. 내 땅.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내 땅 다른 거 지울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게 나중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업 시행했으니까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은 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으면 돼요. 준공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전체 체계도입니다. 되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30배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이제 문장이 이해가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그 지역의 학으로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그날 다음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그 나라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슴 아픈 건데. 가슴 아픈 건 언제? 다음 날. 가슴이 아픈 건 다음 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전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오늘 했던 거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군관리계획 체계도 잡았는데 제일 먼저 입안 절차 부분. 입안 절차. 왜냐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었잖아요. 입안 절차 제일 먼저 뭐예요? 오케이. 기초조사. 그 다음. 그렇죠.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뭐라고 하세요? 공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입안. 그럼 누가 입안한다고 그랬죠? 입안권자는 누구다? 도시군 관할구역장.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원칙은 누구? 도시군 관할구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돼요? 그렇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2 이상의 시군이 걸친다. 도시군이기 때문에 걸쳐도 한 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군이 3번째 서열이니까 위에 있는 누구?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은 도지사가 입안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무조건 누구예요? 국장. 그리고 2 이상의 시도 2번째 서열이죠. 그럼 2개가 공동으로 못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절차입니다. 항상 협의하고 심의하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때 결정권자는 여기서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입안을 하면 누가 하면 돼요? 얘기해 주세요. 누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도시군 관할구역을 이렇게 2번째, 3번째잖아요. 그러면 3번째 있는 자는 못하니까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할 거니까 시도지사. 그런데 그 중에서 시 중에서 대도시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그렇지 대도시시장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되나요? 네. 됐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은 누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도지사가 한 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고 국장이 한 거는 국장이 결정하면 되고. 됐나요? 그래서 국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이거 말고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 중에 뭐 국가계획,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장이 아니고 누구? 회장.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뭘 보니까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보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대도시시장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난데 결정되고 난데 지형도면을 뭐 한다?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즉시 뭐가 된다고요? 효력을 발생. 그러니까 여기가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 이거에다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데다가 하면 즉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지형도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 중에서 이용에 관해서 보면 이용 개발이라고 그랬죠. 무슨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고 또 공적 개발이 있습니다. 사적 개발은 우리가 개발 행위를 얘기합니다. 개발 행위는 인가예요? 허가예요? 허가를 받습니다. 일단 그래서 개발 계획 작성하고 허가 받고 그리고 준공 검사 받습니다. 공적 개발은 대표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개발은 기반시설 가지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이거는 뭘 받죠? 인가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고 인가 받고 그리고 중간검사.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건공물 토토토 맞나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물건의 적치 그리고 토지의 분할 그리고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뭐다? 제외.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안 되고 경작을 위한 경우도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토석의 채취인데 이런 공공물 토토토 부분을 뭐로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가받는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돼요.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권자가 뭐 해주면 돼요? 허가해 줍니다. 허가권자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도시군 관할구역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시장 또는. 근데 허가를 하게 되는데 허가하기 전에 구역을 몇 개 정한다고 그랬죠. 구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뭐 있었어요?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구역, 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래서 이 3가지는 다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짓게 되겠죠. 중간검사 받게 됩니다. 그때 이 허가 대상 중에서 중간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 2가지. 물건의 적치와 토지 분할은 허가 중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네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 뭐라 불러요? 도시군 그렇죠. 계획시설. 기도하는 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그걸 설치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속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크게 나누는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렇게 3가지를 나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체계도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게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하고 이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계획 세운다고 그랬죠?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세워요? 수립권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할구역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또는 군수.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곧 관할구역 장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행정청인자가 된다는 거. 비행정청도 있지만 행정청인자가 된다는 거. 그게 원칙으로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된다는 거. 근데 장이 되는데 만약에 시도가 걸친 상태가 되면 누가?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협의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하고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러면 둘이 협의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계획이 나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원래 관할구역 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 밑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럼 각각 원래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직접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정해졌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걸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가권자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인가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해주면 되고 그게 대해 고시를 합니다. 인가권자 누구예요?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시행하고 난 뒤에 이제 준공을 할 건데 이때 하나 알아주실 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시설 사업 시행을 몇 년 동안?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언제?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뭐가 된다? 효력을 잃게 된다. 실효. 됐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서 완공을 하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준공검사 받으면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오늘 했던 거. 됐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다시 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암기장 부분이 처음부터 나가지만 제가 처음부터는 다 안 하고 오늘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셔야 되지 당연히.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좀 오셔가지고 꼭 풀어보세요. 계속 나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